상인동 졸리님 사연입니다. 공포의 헬로키티 택시.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귀신이 사는 것 같아요를 올렸던 상인동 졸리입니다. 왓썹님께서 제 첫 사연을 너무 실감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도 귀신에 대한 사연을 올리려다가 오늘은 제가 겪은 택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도 택시 기사이시기 때문에 제 글로 인해 다른 택시 기사분들이 괜히 안 좋게 의심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 닉네임이 상인동 졸리인 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대구 사람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동성로에서 친구들과 술 한잔 하다가 12시쯤 나와 택시를 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구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성로에도 택시를 잡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택시를 타면 되지만 동성로에서는 택시 스팟이 아니면 진짜 택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택시가 많고 잘 잡히는 반월당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통신골목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택시기사분이 조금은 비틀거리는 저를 부축하며 자신의 차에 타라고 하더군요. 순간 택시도 이런 호객행위를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께서도 택시기사라 좋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택시기사분들도 힘드시니까 이렇게 호객도 하시는구나. 그리고 술 마시고 비틀거리는 나를 부축까지 해주시고 서비스 참 좋으시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면 웃긴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진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너무 피곤한 상태라 택시기사가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처음에 택시를 타고 기억나는 게 택시 내부에 온통 분홍색으로 튜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천장부터 시트 바닥까지 전부 키티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었죠. 저는 기사분께 물었습니다. 차 안에 키티로 가득 차 있네요. 키티 좋아하시나 봐요. 아, 여자분들이 헬로키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그냥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리고는 피곤해서 눈을 감으려고 하는데 조수석 앞에 있는 택시기사 등록증 사진이 지금 제 옆에 있는 기사분과 다르다는 것을 얼핏 보고는 물었습니다. 응? 택시기사 등록증 사진이 아저씨가 아니네요? 제가 별 의심 없이 물어보았더니 아저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 교대할 때 사진 바꾼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제가 당시에 롱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그 치마 사이로 손이 들어와서는 허벅지 안쪽까지 올라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소리를 지르면 난폭운전을 할 것 같은 데다 납치를 당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던 도중 택시기사분의 손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전화가 온 것처럼 최대한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 전화를 받는 신용을 했죠. 여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치마에서 손을 빼더라고요. 저는 몰랐던 척을 하며 말했습니다. 응. 거기서? 알았어. 지금 내릴게. 마치 약속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는 그 아저씨께 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일단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 내렸는데 하필 그곳이 상가가 하나도 없는 긴 인도더라고요. 나무들이 사이사이에 있어 가로등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 덜컥 겁이 나서 바로 방금 전까지도 함께 있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순간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와 뒤를 돌아보았더니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빛이 너무 밝아서 눈을 찌푸리고 보니
아까 제가 내렸던 택시더라고요. 제 뒤에서 서행을 하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공포는 정말 말할 수가 없더군요. 주변에 인적 하나 없는 기다란 인도와 옆에는 조형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굉장히 음침했습니다. 순간 저 인도 옆 나무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너무 겁이 나서 미친 듯이 달려가며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기사분이 제 다리를 만지셨고 제가 지금 내려서 가는데 계속해서 따라와요. 근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떡해요? 경찰분이 제게 침착하라고 하시며 위치를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 위치를 얼핏 얘기하니 일단 근처의 편의점을 찾아 들어가 주인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급한 마음에 편의점을 한참 찾고 있었는데 이 동네는 왜 이렇게 편의점 하나가 없는지 200m 정도 앞에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마감하려는 슈퍼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쪽으로 뛰어가 혹시 몰라 뒤를 돌아보니 그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내려서는 저를 향해 미친 듯이 뛰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상상도 못할 공포였습니다. 조금 취한 상태에서 안간힘을 써서 그 슈퍼로 향했고 뛰어가는 동안은 숨이 차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경찰분과 연결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슈퍼에 도착해서는 자초지종을 설명하지도 않고 계산대에 있는 직원에게 전화를 바꿔드렸는데 땀을 흘리며 울고 있는 저를 보고는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그 택시기사가 슈퍼로 뛰어들어오더니 직원이 들고 있던 제 폰을 낚아채며 직원에게 나를 여자친구라고 말하며 제 손을 잡고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근처를 순찰하고 있던 경찰차가 무전을 받고 슈퍼 앞으로 왔고 그 택시기사는 경찰차를 보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저는 무사히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났냐고요? 아니요. 다음 날이 되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사건 내용과 이것저것 조사를 꾸미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당시엔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한 것이었지 그 다음날 조사를 꾸미러 갈 그 뒷상황까지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꼭 와야 된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분과 대화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그 택시기사를 잡았는데 나이는 30대에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범죄 전과도 있고 아가씨는 진짜 납치돼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와, 무슨 차를 키트로 도배를 했더만 그냥 변태 자식이네. 그러면서 피해자 조서를 쓰고 변호사도 국선으로 선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흐려진 기억이지만 그 키티 차량만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게시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헬로키티로 꾸며놓은 택시 내부. 감성 뿜뿜 여자들은 이 택시 타야 된다고. 인증샷 각? 그걸 보는데 너무 소름이 돋았습니다. 물론 그 키티 차량이 제가 겪은 그 택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인스타에서 키티 택시를 보자마자 몇 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소름이 돋으면서도 완전 공포스럽더라고요. 지금 그 택시기사분이 제 글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쓰면서도 좀 주저했지만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